저는 서울건축포럼 의장 홍성용입니다. 저희가 매달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했던 세미나 중에 가장 많은 분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는 일단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고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시 조례에서 나와 있는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다만 이제 공공건축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축사협회나 가협회나 기타 단체들보다는 조금 더 좀 폭이 넓고 자유로운 그런 의사표현이 가능한 집단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경계를 허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건축가 사회와의 어떤 소통, 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문화재에 관련한 세미나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런 사회적 관계에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이런 문제들이 사회부 기자나 이런 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지 저희 건축가들이 접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성훈 건축사가 거기에 좀 적극 대응을 해서 발언을 해서 여러 가지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사회적 어젠다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종종 앞으로도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호응 또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사회를 민성훈 건축사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페북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어서 이게 촉발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페북에 장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써봤어요, 장문으로. 근데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썼었고요. 이 병산서원의 이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보존된 상태의 모습이죠. 아주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같은 앵글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차이점을 바로 아실 거예요. 기사를 보셨을 테니까요. 바로 얘네들인데요. 등이, 소품용 등이 한 7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면 만대로 8개, 동제 2개 정도 설치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역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스텝 둘이서 등을 이제 달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기 빨간 동그라미에 있는 저분이 먼저 항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스텝들이 하는 소리가 뭐 허가 받았다. 몇 번을 말씀해야 알아들으시겠냐.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항의를 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이제 스텝들이 등을 달고 있는데 지금 빨간 동그라미 치는 게 뭐냐면 망치 자루입니다. 망치를 실제로 사용해서 못을 박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촬영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일부러 찍었습니다. 같은 차량이죠.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못 자국 사진들입니다. 4컷 정도를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지금 10군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사건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기억에 의존한 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추측이 들어갈 수 있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계신 지금 기자분들이 5분 계신데요. 혹시 기사화 하신다면 고려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입니다. 24년 12월 30일 오후 3시경에 저는 이제 병산서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병산서원 입구가 주차장으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촬영용 차량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300m 정도 걸어서 입구까지 가는데 스태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근에서 촬영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스태프들이 점점 늘어나고 병산서원을 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장이 병산서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조금 찜찜했어요, 기분이. 그래서 내부로 이제 들어갔더니 상당히 다양한 드라마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책이라든지 그 서책을 보관하는 장 혹은 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불쾌한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는 못이 없다 이런 스텝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섰어요. 돌아섰더니 스텝들이 이제 아까 보신 사진처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관광객 분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저도 함께 항의를 하게 되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몇 번이나 설명해야 되는 거냐, 얼마나 말씀을 드려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짜증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안동시에 촬영 허가를 받은 거지 못을 박으러 허가 받았냐, 이렇게 문화재 훼손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좀 질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남자 스텝 한 사람이 약간 거칠게 그럼 시에 물어보시지 왜 우리한테 따지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4시 20분경에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촬영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다고 관계자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기둥에 못을 받고 있는데 이건 알고 있느냐, 지금 문화재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라고 허가했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질책을 했더니 이제 당황을 한 거죠. 당장 철거하겠다, 지시하겠다, 이런 답을 듣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산섬을 떠나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이제 관리 사무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관리 사무실에 알렸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에 변류사라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변류사 분들로 추측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 중에 아까 이제 그 시청 담당자가 전화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이제 그 장소를 떠나서 상경을 하는데 올라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4시 반이잖아요. 그 12월 30일이고 아무래도 4시 반에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야간 촬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연말인데 과연 공무원들이 야간 촬영을 할 때 지켜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유산청에 먼저 민원을 넣습니다. 옛날에 이제 문화재청이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또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좀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JTBC에 먼저 제보가 됐습니다. 담당자 말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기자가 필요하다면 기자가 연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납니다. 12월 31일이 됐고요. 제가 1시경에 회사를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안동시 문화유산과에 재차 문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촬영은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 변류사에게 연락했다는 똑같은 답을 들은 거예요. 어제 봤던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역시 관리가 안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JTBC에 2차 제보를 합니다. 1시간쯤 뒤에 사건 반장 프로그램 기자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얘기하는 중에 이제 건축가다. 참고로 저는 건축사가 있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다. 그리고 한옥을 설계한 경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가 하는 말이 보도가 나간다면 직업이 노출돼도 되겠느냐, 공개도 되겠느냐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공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산섬에서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확인 전화를 다시 했어요. 기자한테. 그랬더니 국가유산청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가 됐고 이게 기사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뭘 좀 알아야겠다 해서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들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심상치 않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근대 유적지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기둥을 뽑는다든지 벽을 허물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죠. 1월 1일이 지났고요. 1월 2일이 됐습니다. 제가 오전 8시경에 출근을 했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국에 보도는 쉽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네티즌이 스레드에 공유를 해도 좋겠냐 해서 허락을 했는데 저는 사실 스레드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지나니까 이데일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를 허락을 했죠. 1시간 뒤에 네이버 포털 등에 이제 도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JTBC 기자에게 연락이 와서 SNS에 올렸냐? 그래서 올렸다
얘기를 했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KBS CP가 전화를 했어요. 그 드라마의 이제 치프 프로듀서겠죠. 전화가 와서 또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못이 15개가 있었는데 12개는 현장에 원래 있었던 못이고 3개를 우리가 박았던 걸로 보인다. 그런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원래 있던 구멍에다 박았습니까? 아니면 구멍이 없는 데다 박았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떨어져서 보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지금 못이 15개냐 하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으면서 미안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났을까 KBS에서 입장문이 올라옵니다. 사과문이죠. 사과문을 2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문의를 받아요. 저도 사실 지난 한 열흘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퇴근길에 JTBC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지금 사건 사고로 보도되는 게 저는 맞듣지 않다. 이거는 관리상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연합뉴스, YTN, JTBC 등이 방송으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제 기사는 계속 바이럴이 이제 굉장히 강해지고 뉴스가 막 엄청났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세봤거든요.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7시경 SBS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JTBC에 먼저 제보했고 기자하고 좀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고요. 같은 날 저녁에 이제 서울포럼 이사회의를 거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계속 기사는 재생산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SBS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6일날 월요일날 모닝와이드에 보도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이제 긴급 세미나를 한다는 것을 언론에 알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같은 날 정오에 JTBC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 반장에서 보도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1시에 전화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나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8시경에 JTBC 사건 반장의 방송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기사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틀 전이었는데 이런 얘기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영부인의 종묘, 차담회 이런 얘기가 같이 엮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질문들이 생겼어요. 이 질문을 나누는 것으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병산서원,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김봉렬 선생님께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를 촬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요?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국가유산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태프들 2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죠. 이건 관리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고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훼손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복구할 수 있으며 복원할 수 있으며 어떤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일단 김봉렬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하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통 건축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제 전직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전 그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요. 그 한국 건축역사학교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로비로 된 건 아니니까 전문가가 맞겠죠. 그 무슨 총장의 입장으로 쓴 건 아니고요. 그런 입장으로 됐고 사실은 제가 퇴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직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와서 좀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민 소장님하고 친분도 있고 또 특히 병산서원은 제가 아주 가장 그 감동을 받았던 또 건축 역사를 전공하겠다고 결심을 한 계기가 됐던 건물이기 때문에 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 문화재, 여태까지 문화재라 그러다가 이제 문화유산으로 바꿨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좀 과거의 것을 보존한다 이런 의미를 가니까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과거 거 소중하니까 보존하자 이런 뜻이지만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레거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물려줘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시대의 레퍼런스가 돼서 좀 고전으로 남아서 또 새로운 어떤 자극을 주고 이런 걸로 좀 그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뭐 문화재청 명칭도 문화유산청으로 바꿨죠.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이 두 개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림이겠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입니다. 좀 의문이 들어요. 제가 한튼 한 20년 전쯤에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이천에서 할 때 특별 강연을 요청을 받고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그 휴식 시간에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거 맞냐 이게 저게 700년 전 거고 이게 300년 전 거라는데 맞아? 왜 그걸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문화라고 하는 게 간단한 데서 복잡한 데로 가고 단순한 거에서 화려한 쪽으로 변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갔냐 이거야.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하나는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의 고려청자는 지극히 불교적인 그릇입니다. 불교적 정신이 응축이 돼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불교 시대였고 고려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밑바닥에 불교적인 세계관을 깔고서 나온 거예요. 반면에 이 조선을 대표하는 이 백자는 조선 시대 이 세계관이었던 성리학을 바탕에 깔고 나온 겁니다. 그 같은 그릇이라고 해도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 고려청자 뭐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저게 뭐가 좋죠? 그래서 형태가 멋있고 빛깔이 좋고 그다음에 이 상감을 한 그런 어떤 조각의 기법이 좋고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게 그릇인데 제가 그 도요자사 전문하는 분들한테 여쭤봤어. 이거 뭐에 썼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릇의 가장 본질이 되는 그 용도. 뭘 껐습니까 이거? 뭐 엉뚱한 얘기지만 뭐 세미나 같이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뭘 담는 게 본질인데 그거보다는 형태나 색깔이나 어떤 그 예술적인 취향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게 고려적 세계관이에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제 건축을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릇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오른쪽의 그릇은 뭡니까? 장식도 빼고 색깔도 빼고 모든 걸 다 빼버렸어요. 단지 남아있는 게 형태인데 이 형태도 그냥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그 뭐에 썼을까요? 이 그릇은 술잔 뭐 비슷하네요. 뭐 이 형태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 휘어져 있잖아요. 저건 입술에 닿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액체를 담아서 마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휘었을까? 한 방울에도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애주가들의 이제 잔이었겠죠. 이거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본질만 있는 거예요. 본질만 있고 이 기타 다른 장식적인 부가적인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이게 성리학적 정신.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으로 다시 가면 불교 건축과 유교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화재가 사찰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게 이 서원들이 이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죠. 근데 그 불교 건축과 유교 건축은 대략 그냥 봐도 왼쪽에는 그렇게 유명한 건물 아닙니다. 저 대흥사에 있는 천불전이라는 건물인데 그냥 그래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건물인데 단청이 돼 있고 비례가 아름답고 그 앞에 있는 창살을 보면 꽃창살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으로서 손색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대상물, 그 예술적 오브제로서 이 건축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병산소원을 우리가 항상 병산소원 이 사진이 안쪽에서 보는 사진인데 이렇게 밖에서 보세요.
저 만데르라고 하는 건물이 뭐 같습니까? 무슨 기차 같기도 하고 비례도 없고 그냥 다 비어 있고 뼈대만 있고 아무런 장식이 없는 이런 류의 건물이죠. 도대체 그런데 그 한 20년 전쯤에 그 우리나라 이제 건축 역사 교수님들, 제가 제일 막내였고 한 20명 정도가 모여갖고 이제 같이 이 투어도 하면서 그걸 해봤어요. 전통 건축 중에 이 베스트 10을 뽑아보자. 1위가 부석사예요. 2위가 병산서원. 뭐 기자님들 오셨으니까 병산서원의 문화적 가치는 넘버 2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넘버 1은 부석사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부석사는 불교 건축이고 또 부석사 무량수는 고려 때 건물이.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건물이고 유교적 건축이에요. 이 어쩜 그 우리의 그 문화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 그러니까 불교적 세계와 유교적 세계, 고려와 조선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가장 그 특징적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인데 그런데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나무 기둥에 기와 지붕이 있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20세기의 모든 건축은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교회든 학교든 뭐가 공장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구조는. 근데 그 여기 건축하는 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를 이 한국 건축이라 그래서 하나의 계통은 아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 하나는 유교적, 하나는 불교적인데 뭐 대비가 되죠. 유교적 건축은 뭐가 내세울 게 없어요. 어떤 오브제로서 보여줄 게 없어요. 저런 그냥 뼈대만 있고 앙상한 건물이에요.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냐? 다시 돌아가면 아주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유교적 건축은 건축의 본질만이 남은 겁니다. 본질만 남은 거고 이제 마치 조선 백자 같은 건물이에요. 불교적 건축은 조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청자적 전통을 갖고 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부석사하고 병산서원을 했는데 부석사 앞에는 항상 산이 붙어요. 우리나라 사찰 앞에는 전부 무슨 산 무슨 사 이렇게 돼요. 지리산, 황엄사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 봉황산, 부석사가 붙었어. 근데 저 봉황산은 무슨 산일까요? 부석사의 뒷산이에요. 근데 병산서원이나 옥산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병산과 옥산은 뒷산이 아니라 앞산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교 건축은 왼쪽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게 무량수원이고 무량수원 뒷산과 아우러져서 전체적인 하나의 시인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뒷산이 항상 배경이 되고 거기에 잘 어울리는 건물을 놓게 돼요. 그런데 이 서원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유교적 건축은 이런 시각이 주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내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밖을 쳐다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한 시각이에요. 이건 이거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이게 성리학적 원리예요. 성리학에서 생각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연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이 우주관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씬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를 그냥 구도가 좋아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가 바로 서원의 주인인 원장 선생이 앉아서 보는 시각이에요. 여기가 원장석이에요, 지금. 서원의 주인이 보는 시각이야. 궁궐로 따지면 임금의 자리. 임금이 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이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건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건축은 그러니까 부석사 무량수원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비례가 아주 황금비를 갖고 있어. 그다음에 공포도 멋있어. 조각도 좋아. 그래서 그게 완벽한 하나의 작품으로 보여. 왜 그러면 뒷산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그러면서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 버려. 그래서 신앙심을 절로 불러 일으켜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이 대부분 신도겠죠. 그런데 서원은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이 아니죠. 서원을 쓰는 사람들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건축은 어떻게 사라지죠. 건축물들은 그냥 프레임만 남죠. 건축의 형태는 알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어떻게 건축의 형태가 보이겠어. 프레임이 보여요. 병산서원은 한층 더 떠서 이 만데르라고 하는 게 이중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죠.
제가 이제 정말 초년 시절에 이 병산선을 조사하면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여기서 기거를 했어요. 잘 안 풀려요. 뭔가 아름다운데 부석사를 보는 시각으로 비례도 보고 뭐 기법도 보고 안 풀리는 거야. 이게 뭐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요 자리에서 보니까 문득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위로는 산이 펼쳐져 있고 병산이라고 하는 산은 병풍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병풍같이 펼쳐져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우뚝한 게 쭉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서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정말 앉아서 보니까 이 낙동강이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아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하늘과 천, 이거는 이 강이라는 건 지죠. 지와 땅과 이 사람, 천지인의 이 3분을 완전히 저 만데르라고 하는 건물이 나누고 있는 거. 또 하나는 그냥 이 프레임이 없으면은 그냥 평범한 경치인데 이 프레임이 들어가면서 이 강물을 여기다 담고 이 7칸의 이 병풍으로 이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건축의 힘이에요. 아, 이게 건축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하게 만든 거예요. 건축은 하나의 대상물이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대상물이 아니라 하나의 프레임으로 자연을 가둬놓는, 담는 이런 하나의 거대한 그릇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까 조선 백자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축이구나 이게.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거죠. 이건 뭐 굳이 현대 건축에도 많이 알바레스 이자가 깨달음이나 비슷해. 알바레스 이자 건축 보면 이런 거 비슷해. 그래서 이제 서원 건축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됐는데 또 이 병산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서원 건축이 조선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대표하는 건축이 사찰이라고 한다면 서원 건축이 이 조선을 대표하는데 전성기 때 서원이 530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서원을 다 부셨습니다. 그 유명한 신민연의 이 철폐 사건이 벌어져. 몇 개만 남기고 47개만 남기고 다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12분의 1로 줄였어. 그런데 47개 중에서도 20개는 가짜 서원이에요. 현충산이 이런 그 서원이 아닌 사당들을 막 우겨 넣어서 47개 남겼다고 이 생색을 낸 거예요. 진짜 서원은 이 27개에 불과해요. 남겨진 게. 그 남겨진 게 유교를 거치고 또 북한에 몇 개 있고 자연적으로 훼손됐고 특히 그 용인에 있는 이 서원은 아예 그 아파트 개발한다고 일부가 잘려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은 게 한 12개 정도가 남았어요. 오리지널로 남아있는 게. 그 중에 9개를 뽑아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한 거예요. 이 서원 건축이 이렇게 9개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은 전혀 없고 그중에 병산서원이 하나 껴있는데 이 9개의 서원이 전부 다른 특색을 갖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 서원들이 500개가 남았었으면 건축적인 엄청난 그 풍부한 이 자산이 되었을 텐데 이게 이 19세기 말에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 20세기를 거치면서 겨우겨우 몇 개 남은 게 요겁니다. 요거 정도고 그러니까 사찰은 달라요. 불교 사찰은 저도 작업을 했는데 불교 사찰은 7개의 사찰을 뽑아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어요. 근데 뽑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전국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찰이 한 100여 개 돼요. 100여 개 중에 7개를 뽑으려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런데 이게 하는데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몽땅을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희귀한 문화유산이 됐고 그 중에서도 병산서원은 가장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이게 다시 성리학적 정신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성리학자를 육성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 건축적인 정신 자체가 아주 이걸 뭐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천인합일의 어떤 그 성리학적 우주관이 그대로 농축돼서 나타난다. 왜 이 서원 건축은 안에서 밖을 내다봐야 되느냐? 그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깨달음을 가진 군자가 천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쳐다보는 그런 관계를 이제 맺었다는 것이고 경과 성의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것이 성리학의 목표이기도 한데 경과 성의 공간인데
뭐 이걸 또 다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중요한 건 경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공간이다는 뜻이에요. 경건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이 경건한 공간에서 이제 이 논의가 전개가 되겠죠. 이 건축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이 경건한 공간이 뭐 드라마를 찍어도 되는가부터 해서 뭐 이렇게 장식을 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거죠. 병산서원은 9개 서원 중에서도 가장 서원다운 서원이에요. 그리고 초기에 아주 건강했던 성리학의 정신, 그 정신을 잘 담고 있어요. 성리학이 나중에 변질돼요. 변질돼서 예학으로 빠지고 아주 여러분이 아는 고리타분한, 또 조선을 망치게 한 이런 건축이 되지만 이 시기에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항공 사진이죠. 크게 보면 여기가 이제 교육 공간이고 여기가 이 사당 제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성리학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과 제사가 일체화되어 있는 거죠. 종교 교육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제와 서제가 있는데 좀 다른 게 있죠. 동제 쪽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이걸 측량을 해보니까 3도 정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건 측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 시공 미스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의 동선은 그냥 제가 열심히 관찰해봐도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약간의 이 각도가 틀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결국 이 마당으로 진입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 공간으로 들어가서 사당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생각이 많은 건축이에요. 아주 원리적으로도 만들었지만 이 공간적인 보이지 않는 디멘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이 성리학의 초기의 건강함들이에요. 이게 나중에가 경직화되면서는 이게 전부 직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직각으로 바뀌니까 굉장히 불편해져요, 건물들이. 이거는 나중에 성리학이 아주 경직돼 있던 상태의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 병산서원은 가장 서원다운 서원으로 남는다. 그 다음에 가장 규모도 아주 단출하고, 도산서원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커서 여러 가지 부가시설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미니멈한 이런 서원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공간, 최소한의 시설, 그러나 그것이 갖는 굉장히 정신적인 깊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건축이다. 건물을 쳐다보면 볼 게 없습니다. 이게 이 강당이고요. 이 강당은 1930년에 만든 거예요. 건축 자체로서는 이 문화재적 가치를 그렇게 크게 따질 수가 없어요. 건물 자체로. 도대체 그럼 여기서 건축이 뭐냐? 전체 구성이죠. 전체 구성과 자연과의 관계나 공간과 공간 간의 사이에 이런 어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석산 무량수자는 국보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건물 자체가 우수하니까 여기는 건축이 아니라 뭐랄까요?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사적이란 말은 이 전체 덩어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이 병산서원의 핵심은 만대루입니다. 만대루 자체가 이렇게, 만대루 자체를 보면 야, 이거 좀 엉성하지 않나? 너무 삐뚤삐뚤하고 보잘 게 없죠. 비례도 없고 이게 길쭉하고 기차 같고, 그러나 만대루는 그런 역할의 건물이 아니라 이런 역할의 건물입니다. 주변의 풍경들을 쪼개고 이걸 건물로 내부로 들어오고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굉장한 매개체가 돼서 이걸 자연을 인간화시켜주는 소위 천인합일의 정신이 저런 정신들이에요. 이런 정신들을 이 매개해주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은 하나의 그릇이고 건축은 액자예요. 액자가 크고 화려하면 그림이 죽어버려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석산 무량서는 그 건축이 작품이야. 그러니까 화려하게 하고 정교하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건축은 액자 같은 거야. 그릇 같은 거야. 그릇이 요란하면은 음식의 맛이 없어지죠. 그릇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붙이긴 좀 그래.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릇을 깨는 행위야. 그릇을 두들겨 부시는 행위야. 뭘 붙이는 건. 불교 사찰은 좀 달라요. 붙여도 괜찮아. 그냥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런 얘기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가가 돼도 더 풍부해지는 건축인가 하면, 이런 건축은 액자를 요란하게 만드는 순간 경치는 깨진다. 이게 그 유교 건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이렇게 못자국도 있고 그런데
글쎄 못 하나쯤이야 저 큰 나무에다가 뭐 어때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한 이 건축, 경과 성의 공간, 또 어떤 프레임으로서의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바다. 이건 아마 건축가들도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냥 문화재 훼손이 됐다. 도대체 뭐가 훼손이 된 것인가 했을 때, 자, 뭐 이 공간이 가장 이 중요한 뭐 여러 장면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만대르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 여기 강물이 흐르는 게 보이죠. 이거는 계산된 이 높이와 계산된 길이에요. 앞산이 짧았으면 이 누각도 짧아질 거예요. 앞산이 길고 강이 유장하게 흐르니까 거의 끝이 없는 그 라인으로 만들어서 이 건축을 선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하여튼 평산소원의 핵심은 만데르입니다. 이게 그 영국 건축가 한 사람이 너무 가서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만데르 모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건물이 좋다. 야, 그래서 얘기를 했지. 만데르 모형을 해오면 정말 해골바가지 같을 거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건 뭔가 이렇게 세팅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건물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 하는 겁니다. 뭐 다 끝났습니다. 뭐 그런 그 의미를 가져서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